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을 위한 구글 도구의 활용법 제3차 시 구글 문서의 활용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학습지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신 후 평소에 사용하시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주십시오. 화면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아이디로 로그인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계정 정보 왼쪽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글 문서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구글 문서를 클릭하신 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구글 문서가 실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행 방법이고요. 두 번째 실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탭을 열어주십시오. 새 탭을 여셨으면 구글 앱 버튼을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구글 앱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면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신 후에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구글 문서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구글 문서에 접속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앱 버튼에서 바로 구글 문서로 접속하는 방법과 구글 드라이브에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접속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구글 문서는 어차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은 파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파일이 훨씬 더 많이 쌓인 후에는 파일과 폴더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문서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글 문서의 각각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구글 문서의 활용이라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서 내용을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금 입력했던 구글 문서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좀 크게 보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이 크게 나오는 것인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분, 목록 보기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좀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폴더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폴더를 생성하시고 이 폴더명으로 저는 지금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폴더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폴더로 이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시면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테스트 폴더 안에 방금 만들었던 구글 문서의 활용이라는 파일이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구글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구글 문서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파일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맨 먼저 공유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공유를 눌러보시겠습니다. 공유를 누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구글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문서에 접근을 하여 문서를 보거나 혹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공유하려고 하는 대상의 이메일 주소를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메일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이 이메일 계정으로 지금 작업하신 구글 문서의 활용이라는 이 문서에 접근 권한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할 것이 편집자라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뷰어나 댓글 작성자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어는 말 그대로 이 이메일 계정, 그러니까 공유 대상자에게 문서를 보기 권한만 준다는 뜻이고요. 댓글 작성자로 설정을 하시면 보는 것과 함께 댓글도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세팅이었던 편집자 모드로 바로 보내시면 이 문서에 접근해서 편집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사람에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아래에 보시면 링크 보기가 있습니다. 이 구글 문서에 공유 권한을 링크로 만들어서 그 링크를 공유함으로써 이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제한됨 혹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가 나오는데요. 공유를 할 것이니까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권한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뷰어, 댓글 작성자, 편집자 모드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집자 권한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위에 링크가 하나 생깁니다. 링크 복사를 누르시고요. 완료를 누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서는 그 방금 생성한 그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확인을 하실 때는 이 새 탭을 열어서 붙여넣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작업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문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유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할 때는 컨트롤 그리고 쉬프트 버튼을 함께 누르시면서 N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다시 컨트롤 쉬프트 N 키를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시크릿 모드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시크릿 모드 창에서는 누구의 어떤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접속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한 링크를 붙여 넣으시고요.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서에 접속을 했더니 여기 누군가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문서에 지금 접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계정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이 문서, 구글 문서의 활용이라는 이 문서를 만든 계정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라고 적혀 있는 이 계정이죠. 그래서 이 A라는 계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시크릿 모드 창으로 접속을 했더니 본래 제가 작업하던 화면에서도 누군가가 여기는 익명의 공룡이라고 나오는데요. 누군가가 접속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하셨을 테니까요. 이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파일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새 문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새 문서는 다양한 구글의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바로 실행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른 차시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가 있습니다. 이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구글 선생님들 계정, 지금 접속해 있는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 존재하는 구글 문서들을 열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런 것들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본 만들기 마찬가지 바로 이 문서를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이메일을 보시면 이메일 항목에는 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작업한 이 구글 문서를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바로 지금 여기에 설정할 수 있죠. PDF 파일로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파일 형식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낯 익은 것은 PDF 파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파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작업한 구글 문서를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업한 것을 다운로드,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로 이런 형식의 파일들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버전 기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전 기록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작업한 상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딱 지금의 상황을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싶으시면 현재 버전 이름으로 지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버전 1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전 기록에서 현재 버전 이름 지정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이라는 뜻으로 V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V1이라는 버전으로 버전 1이라고 적혀있는 이 문서가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버전 2라고 치고요. 다시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기록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이라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죠? 이게 현재 버전이고요. 밑에 보시는 V.1,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저장한 것이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첫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뭔가 버전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돌아가고 싶은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이전 버전 복원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 버전으로 현재 상태를 돌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일을 보시고 이름 바꾸기 기능도 있고요. 이름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은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한 것처럼 바로 여기서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 특정 폴더나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모두 다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이 문서에 전체적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과 여백, 크기, 색상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파일의 맨 마지막 항목은 인쇄입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시고 프린터기를 설정을 하신 후에 인쇄를 누르시면 인쇄가 될 텐데요. PDF로 저장하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PDF 파일로 저장. 그러니까 인쇄를 클릭을 하시고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보시면 수정 버튼에서 서식 없이 붙여넣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글자를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복사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서식 없이 붙여넣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Shift V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홈페이지 링크가 걸린 채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그 링크가 함께 복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식도 함께 복사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서식까지 복사가 되는 게 싫으실 때는 컨트롤 Shift 하고 V를 누르시면 자, 지금처럼 서식이 없이 이렇게 문자만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도 함께 알아두시면 비교적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겠습니다. 보기 버튼에서는 여기 등식 툴바 보기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등식 툴바를 누르시면 여기에 새 등식이라고 밑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에서 등식 툴바 보기를 다시 누르면 없어졌죠? 보기에서 등식 툴바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새 등식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새 등식을 누르면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어떤 등식의 항목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다양한 기호들이 이렇게 선택될 수 있도록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항목들을 보시면 특정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께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삽입 버튼에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입니다. 구글 문서에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 싶으실 때, 업로드하고 싶으실 때 이런 항목들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컴퓨터에서 업로드, 선생님들의 로컬 컴퓨터, 로컬 디스크에서 무엇인가를 업로드 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는 선생님들 이 지금 접속해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계정, 이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표가 있습니다. 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도 있습니다. 그리기를 누르시면 그림판이 생성이 되고요. 이 그림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곡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된다는 것. 또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삽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차트. 차트의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업한 그 차트를 바로 여기 구글 문서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차트 만드는 것은 스프레드시트를 설명하는 차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에서라는 거 바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가 지금 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그래프가 있는, 그러니까 차트가 들어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선택을 하시면 어떤 차트를 선택할 건가, 그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어떤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가져오기가 가능한데요. 가져오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차트도 아주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나눠줄 때 이런 기능도 함께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줄 눌러보시면 가로줄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입니다. 날짜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캘린더가 생성이 되는데요. 특정 날짜를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동으로요. 그리고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날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뱅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골뱅이 기호를 입력을 하시면 골뱅이 기호를 입력하자마자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창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서 날짜 또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늘 날짜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특정 구글의 특정 프로그램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것들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문서가 될 것인데요. 지금 제가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이 문서, 그러니까 이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서가 여기에서 바로 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이퍼링크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좀 더 익히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있습니다. 특수문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특수문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기호를 그리면 그 기호와 유사한 기호들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화살표를 찾으신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화살표를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수문자 입력할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등식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새 등식,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서 등식 툴바 보기를 이미 클릭을 보셨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삽입에서 이제 머리글, 바닥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글을 한번 눌러보시면 제일 위에 머리글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삽입에서 바닥글을 클릭하시면 바닥글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저렇게 이제 삽입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이 문서 자체에서 상단에 적당히 더블 클릭을 하시면 머리글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하단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닥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글 우측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옵션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 시작시 1페이지부터라고 한다면 1이라는 페이지 수가 들어갔고요. 이것을 가운데 맞춤으로 하시면 어떤 문서에 페이지가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면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렇게 페이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도 이렇게 넣으실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도구 버튼으로 가셔서요. 도구에서는 맞춤법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요. 탐색 기능이 있습니다. 탐색 기능은 사실 문서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버튼, 여기 별표 버튼에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위치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네, 요 별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탐색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 우측에 탐색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웹페이지, 이미지 등이 검색이 됩니다.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서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도구 버튼에서 다음 항목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문서 번역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문서 번역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업하신 이 문서를 특정 언어로 번역을 해서 새로운 사본, 새로운 구글 문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만, 그러면 제가 어떤 문장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드카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카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많은 어떤 글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도구에서요, 문서 번역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것은 외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긴 글도 번역을 꽤 잘 하고요. 요즘 구글 번역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상당히 매끄럽게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작업되어 있는 어떤 문서도 한글로 쉽게 번역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구 항목에서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입력 기능입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말하려면 클릭하세요라는 이것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고요. 허용을 누르십니다. 허용을 누르시면 얘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 구글 문서에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타이핑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인식률이 높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어로 얘기를 하면 그 외국어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이겠죠. 이 점 참고하십시오. 네,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능은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음성 인식 기능은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어떤 모둠속 혹은 학생들의 발표를 한번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게 하는 것도 어떻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자신의 어떤 발언을 한번 쭉 이렇게 자동으로 타이핑하도록 한번 써보게 안내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평소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문서를 하나 띄우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에서 학습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 학습지라는 것을 적어야겠죠. 학습지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학습지라는 글자 너무 작으니까요.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요.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좀 더 키울까요? 36 정도로 키우고요. 글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글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맑은 고딕 이 정도가 가장 눈에 익으시죠. 그런데 글꼴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꼴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글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문자라고 있죠. 모든 문자를 클릭하시고 특정
언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글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나눔 고딕체입니다. 나눔 고딕을 클릭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어, 글꼴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저는 나눔 고딕 중에서 아주 굵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꼴만 좀 달라져도 학습지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표를 좀 만들어야겠죠. 삽입에서 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표에서 저는 4x 3 정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개별 학습지라면 학생들의 개개인의 학번과 그렇죠? 성명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주제를 적어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내용을 적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를 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학번, 주제, 그리고 성명, 이 부분들은 전부 색상을 이런 식으로 조금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주제라는 부분 여기는 셀 간에 병합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병합시키고 싶은 셀들을 드래그를 하시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셀 병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적는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병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글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표를 작성하실 때 뭔가가 잘 모르겠으면 우클릭을 해보시면 대부분 항목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셀 병합을 클릭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곳은 이렇게 빈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셀의 크기가 커지면 지금 글자도 같이 가운데 정렬을 하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네, 이런 경우 이것도 전체를 드래그를 하시고요. 우클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표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표 속성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세로 정렬이 있습니다. 셀 세로 정렬, 여기서 가운데로 선택을 하시면 네, 지금처럼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엔터를 쳐서 칸을 키웠잖아요. 다시 백스페이스로 칸을 지운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제자리에 돌아가더라도 글자들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칸을 키우는 방법은 방금처럼 엔터를 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 커서로 표의 경계선에 갖다 대면 이렇게 칸을 늘릴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늘리는데요. 이게 한글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눌렀었는데요. 사실 구글 문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칸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를 예쁘게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데요. 네, 그럴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로의 칸의 크기, 그러니까 이 간격이 같도록 균등하게 배치를 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후에요. 우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행 균등 배치라고 있습니다. 물론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균등하게 배치하고 싶으면 열 균등 배치를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행 균등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한 줄이 행입니다. 행 균등 배치를 누르니까 이렇게 균등하게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엔터를 쳐서 쭉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학습지의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공식적인 문서라는 느낌은 아직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라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항상 머리글과 바닥글을 이용을 하는데요. 먼저 머리글을 한번 클릭해서 여기에서 주로 이렇게 저는 작성을 합니다. 네, 뭐 이런 글귀를 넣는다거나요. 그리고 바닥글에는 학교 명칭을 넣음으로써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네, 학교 마크도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만들므로써
아까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문서. 자,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 학생들이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끝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작성하신 후에 학생들에게 이 학습지를 배부를 하셔야겠죠? 자, 배부를 하시는 방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일 버튼에서 공유를 클릭하시거나요. 여기 보이시죠? 아니면 똑같은 기능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던가요? 아니면 링크 변경을 누르셔서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누르시고요. 학생들이 직접 이것을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링크를 편집자 모드로 설정을 하신 후에요. 링크를 복사하시고 완료를 누르신 다음에 그 링크를 해당 학생에게 보내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